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재고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6권 제7장 재고 관리인데요. 여기서 재고 관리를 어떤 이론적으로는 얘기보다는 재고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떤 경영학에서 생산 관리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시스템적인 재고 관리 기법은 실질적으로 어떤 그 계산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산 관리라든지 전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어떤 수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소매점에서 재고 관리라는 부분은 재고 관리의 어떤 중요성, 재고 관리를 함으로써 어떤 그 효용 가치가 일어나는지, 왜 재고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소매점에서 매출이 발생되면 이익이 발생되는데 매출에 이익이 발생되는데 이익금에 있어서 재고 감모 손이라든지 재고 관리에 잘못된 비용을 제거를 하고 이익으로 반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고 관리 손실은 이익금에서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소매점에서 매출을 일으켜야 하는데 재고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은 품절돼서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찾는 상품은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100%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있기 위해서는 너무 재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적절한 재고 비용을 들으면서 고객의 요구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재고를 어떻게 갖추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고 관리를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라면 판매량을 가지고 한번 하루에 한 박스씩 판다고 그러고 일주일에 7박스를 판다고 하고요. 어떤 라면 판매량이 어떤 상황에서 그러면 주방장은 도매상의 라면을 언제 주문해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주문해야 될 수량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본다는 거죠. 만약에 하루마다 주문하면 한 박스씩 매일 한 박스씩 주문하면 되겠죠. 근데 일주일마다 주문하면 7박스가 되겠죠. 7일간 판매라 뭐 한 달에 한 번 주문하면 30박스가 되는 거죠. 근데 1년에 한 번 주문하면 365박스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일일에 한 박스만 매일 한 박스씩만 주문한다면 어떤 날 고객이 2박스를 찾는다 그러면 품절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대신 매일 한 박스씩 발주를 하기 때문에, 주문하기 때문에 비용은 한 박스 값만 있어도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한 달에 한 번 발주를 한다면 한 달에 한 번 30박스를 발주한다고 생각해요. 30박스 발주하면 하루에 한 박스씩 판매가 되기 때문에 품절될 확률은 없겠죠. 품절될 확률. 그런데 30박스를 발주하려면 30박스에 관계되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는 같은 영업을 하는데 하루에 한 박스씩 팔리더라도 한 박스 값만 뭐 한 박스에 5만 원만 있으면 장사가 영업이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발주하는 30박스씩 발주한다면 한 달에 150만 원을 대금 결제해야만 발주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어서 재고 관리 어떤 비용 차이가 있다는 거죠. 품절 이런 때는 품절은 안 되지만 한 달에 30박스는 품절은 안 되지만 재고 비용이 많이 드는 거고 이거는 품절을 감수해야 되지만 비용이 작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떠한 부분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이런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이 어떤 소매점의 재고 관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그다음에 이제 월요일까지 일주일 간격으로 일주일간에 한 박스 주일마다 7박스씩 반다면 7박스 입고된 날,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6박스 되겠죠. 그 다음에 5박스, 4박스, 3박스, 2박스, 1박스 있고 그 다음 들어와서 이제 입고되면 7박스가 있는 거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박스씩 팔릴 때 일주일에 한 번 한다면 한 번에 7박스가 되는 거고, 그렇죠? 7박스. 그랬을 때 안전재고로 한 2박스씩 2박스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이때 한 박스만 일요일 날에 혹시 2박스 팔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2박스를 가지고 있다면 총 안전재고 2박스에 7박스가 이렇게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게 요일별로 이렇게 재고의 숫자는 변하는 거죠. 그죠? 시간에 따라서 재고량의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뭐 일주일 단위로 한다면 7박스가 들어왔다고 그래요. 7박스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다시 떨어지면 7박스 받고, 떨어지면 월화수목금토일 받고,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한다 이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 매 한 기간을 이 기간을 어떤 그 발주 간격에 일주일간을 발주 간격, 그죠? 발주 간격. 그리고 여기 Q는 주문량이 되죠. 일주일에 7박스씩 한다면 7박스가 주문량이 되는 거죠. 그죠? 주문량. D는 평균 수요가 되는 거예요. 평균 수요. 응? D는 여기에 일주일간의 수요량이 돼요. 7박스. 7박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평균 재고량은 어떻게 되냐. 평균 재고량은 이게 안전재고, 여기 있는 안전재고 플러스 기초재고와 기말재고 플러스 나누기 2가 되겠죠. 이게. 그죠? 이게 평균재고가 되는 거예요. 이 평균재고는 제일 많았을 때 재고하고 제일 적었을 때 재고의 중간. 이게 평균적인 재고가 되는 거죠. 근데 안전재고가 있다 그러면 안전재고가 플러스 되는 거죠. 그래서 이 B는 안전재고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면 여기는 안전재고량. 여기는 한 일주일간의 발주 타임. 그리고 한 번 들어올 때 7박스 들어온다. 이런 개념인데 이게 연장선상으로 계속 일주일 단위로 연장이 된다 그럴 때 7박스 제로 되고 7박스 들어와서 제로 되고 7박스 들어와서 제로 되고 이렇게 뭐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갔을 때 된다 이거죠. 그럴 때 한 번 발주라고 하는 Q는 주문량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D는 평균 수요 일주일에 주문량만큼 발주를 한 거죠. 여기는. 그리고 평균 재고량은 평균적인 재고량이라는 거죠. 이거는 안전재고 플러스 이 재고를 더한 거죠. 그래서 L은 발주 리드 타임이다. 발주 리드 타임은 발주했을 때 얼마만큼 며칠에 걸려서 오느냐. 그러니까 이때 발주가 하루 걸리니까 와서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하루 3일 걸린다면 이때 발주면 이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발주하고 나서 얼마만큼 있다가 상품이 입고되는지. 이거를 발주 리드타임이라고 해요. 그리고 P는 그러면 주문점이 되는 거예요. 주문 시기. 여기에서 주문하면 리드타임이 이렇게 오니까. 그래서 이게 P 주문하면 리드타임 거쳐서 입고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재고량과 주문량 결정 방식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그 평균 재고량을 그 재고의 평균 재고량은 어떤 개념이냐. 여기서 평균 재고량은 기초 재고에 기말 재고에
나누기 2에서 안전재고를 플러스해 준 거죠. 그죠? 그러니까 평균 재고량은 안전재고량의 주문량, 여기서는 주문량이 되게 주문량을 2로 나눈 것이 평균 재고량이 돼요. 그러면 이제 안전재고량은 뭐냐? 이 안전재고량에서는 이 안전재고량은 어떻게 구하는 것이 그러면 바람직스러웠냐? 이런 개념이 있죠. 이 안전재고량은 발주 리드타임, 그러니까 발주를 하면 며칠 있다 물건이 들어오냐? 이런 개념이 있죠. 발주하면 3일 있다 들어온다. 그러면 3일이 리드타임이 되는 거고. 평균 수요량, 예를 들면 한 달의 평균 수요량이다. 평균 수요량. 일주일의 평균 수요량이 되는 거죠. 안전재고량은. 그 다음에 재고 품절 확률을 희망 수준에서 설정한 표준 편차 수치를 가지고 안전재고를 결정한다. 그래서 안전재고량은 이 품절을 방지하는 표준 편차 수치와 루트를 해서 발주 리드타임과 평균 수요량으로 안전재고량을 산출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이 안전재고량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적 주문량. 주문량에 있어서 이제 최적 주문량을 여기서는 일주일 단위로 7개씩 발주를 하는 건데, 최적 주문량은 어떻게 되느냐. 이럴 때는 수량 대비 평균 재고 유지 비용. 재고 유지 비용과 일회 주문의 평균 주문 비용과 계획 기간에서 수요량 DM 하고 ECDM을 C1으로 나눈 거를 EOQ라고 한다 이거죠. 그런 개념으로 최적 주문량이 경제적인 주문량이라고 하는데, 경제적인 주문량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주문량에서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그러니까 주문을 얼마만큼 주문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이 있을 때는 요소가 재고 유지 비용과 주문 비용과 수요량의 어떤 조합으로 결정된다. 이런 정도로 일단 알고 그 조합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는 뒤에서 또 다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안전재고량의 결정은, 안전재고량은 여기 있는 그러니까 고객에게 품절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재고라는 걸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주문을 발주를 조금 더 그랬을 때, 신라면이 하루에 한 박스씩 해서 일주일 단위로 발주를 할 때 이렇게 들어와서 하루에 한 박스씩 팔려나가서 이렇게 쭉 재고 관리를 한다고 그럴 때, 이보다 나는 이날 없어서 못 파는 것보다 안전적으로 재고를 가지고 가야만 어떤 그 품절 확률을 방지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 안전재고량은 K, 여기서 품절 확률을 적게 하는 표준 편차와 발주 리드 타임과 평균 수요량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안전재고량의 결정률은 좀 우리가 한번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요. 품절 확률이 낮을수록 안전재고로 많이 가야 돼요. 고객이 찾았을 때 언제든지 있게 하려면 안전재고로 많이 가야 돼요. 그렇죠? 발주 리드 타임이 길수록 안전재고가 많아진다. 평균 수요량이 커질수록. 여기서 한번 보자 이거죠. 이거를 이 안전재고량은 고객들이 언제든 와서 여기가 없어, 여기서 뭐 5박스를 찾아다든지 10박스를 찾아다든지
이랬을 때 있어야 되면 고객들이 찾았을 때 언제든지 있게 하려면 안전재고를 높여야 되겠죠. 이 안전재고가 2박스만 있다고 그랬을 때하고 5박스 있을 때하고는 품절 확률이 달라지는 거예요. 품절 확률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그리고 또 안전재고는 발주를 했을 때 얼마나 리드타임, 얼마나 빨리 오느냐, 하루 만에 오냐, 일주일 만에 오느냐, 발주했을 때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발주 시점이 어떻게 되냐, 일주일 만에 발주할 거냐, 2주 만에 발주할 거냐에 따라서 안전재고량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조금 좀 정리를 하면 품절 확률이 낮을수록 발주 리드타임이 길수록 평균 수요량이 커질수록 일주일간에 7박스 파는데 이것이 좀 더 판다든지 그럴 때일수록 안전 재고량을 더 가져가야 된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발주를 할 거냐? 어? 경제적인 여기 최적 발주량, 이 경제적인 발주량을 할 거냐? 이 부분은 재고 유지 비용과 평균 주문 비용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총 비용을 산출해 갖고 한다 이거죠. 근데 재고 유지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재고 유지 비용은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음으로써 보험료라든지 자본 비용이라든지 손실 비용 이런 거는 재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재고 유지 비용은 어떤 비례해서 증가되는 건데 주문 비용은 반비례한다는 거지. 왜냐면 한 개 주문할 때에 1,000원, 일회 주문할 때 주문 비용이 100개 주문할 때 주문 비용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200개 주문한다고 하면 주문 비용이 떨어지는 거죠. 개당 주문 비용이. 그래서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상 주문 비용을 200개, 500개, 1000개 한다고 그러고요. 주문 비용이, 한 번 주문 비용이 10만 원이라고 할 때, 주문 비용을 할 때, 개당 주문 비용은 200개 할 때는 5만 원이 되는 거죠. 5만 원. 그죠? 500개 할 때는 2만 원이 되는 거죠. 2만 원. 1000개 할 때는 10,000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유지 비용은 2만 원일 때는 개당, 비례한다고 3만 원, 5만 원, 10만 원. 그러므로써 총 비용은 이렇게 200개 할 때는 8만 원이 되고 500개 할 때는 7만 원이 되고 1000개 할 때는 11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총 비용이 낮아지다가 올라간다. 그래서 이 총 비용이 최저점이 되는 이 부분을 주문량으로 했을 때 경제적인 주문량이 된다.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주문량은 재고 유지 비용과 수요량과 주문 비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EOQ라고 하는데 이코노믹 오더 퀀티티라고 해서 EOQ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루트 C1의 주문 비용분의 2 곱하기 수요량 곱하기 주문 비용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외워두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례로 1년 단위로 사용하는 경우 경제적 주문량 산출식을 구성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어떤 그냥 주문 비용이라든지 연간 수요량이라든지 연간 단위당 재고 비용 이런 거는 포함이 되지만 조달 기간은 포함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자동차에서 K 부품 연간 수요량이 2만 개, 주문 비용이 8만 원, 단위당 단가가 4,000원이고 재고 유지 비용이 20%이면 경제적인 주문량은 얼마냐 이거를 여기에 대입해서 한번 구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재고 유지 비용은 20%니까
800원이다 이거죠. 800원. 그 다음에 2 곱하기 C2 수요량, 수요량이 2만 개. 그 다음에 주문 비용이 8만 원이니까 이렇게 했을 때 루트 400만 원 해갖고 2,000개씩 발주를 해야만이 경제적인 주문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먼저 풀었는데 어떤 회사에서 K 제품이 연간 수요량이 2만 개이고 주문 비용이 8만 원이고 단위당 단가가 4,000원이고 재고 유지 비용이 단위당 단가의 20%일 때 EOQ는 몇 개인지 이거를 한번 구해보라는 건데 이거는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이 수식에 넣은 거다 이거죠.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뭐 좀 사실은 이제 이건 이제 EOQ라는 부분은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실질적으로 실무에서는 그 자동 발주 시스템,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편의점이나 이런 마트에서 자동으로 EOQ가 생성이 돼요. 그래야만 어떤 발주가 효율화되니까 어떤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팔림새라는 게 있기 때문에 품목표를 발주하려고 발주창에 딱 들어가면 이번에 권고 발주 오늘 20개 발주하세요 이렇게 뜬다 이거지. 그러면 근데 그렇게 떴을 때 실질적으로 20개를 발주할 건지 100개를 발주할 건지는 어떻게 하냐면 기계값에 의해서 되는 것을 제외한 날씨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계절적인 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발주량을 가감해서 우리가 이제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경제적인 발주량은 이제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 생성되는 어떤 그런 실무에서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재고 관리 필요성을 한번 보면 재고 관리 목적은 재고 손실을 최대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상품 재고자산 증가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 만약에 신라면을 아까 하루에 한 박스 파는데 100박스씩 발주하지 않고 일주일 단위로 했을 때 7박스씩만 발주하는 게 가장 경제적이다. 이러한 부분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창고에 쌓여있다든지 뭐 불량 유통기간이 라면 같은 경우에 한 3개월 되는데 불량 재고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 그리고 재고 유지 비용, 창고 유지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매장 부실 방지 예방에 있다. 그래서 재고 관리를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재고 수준을 결정하는 건데 과다 재고와 재고 부족, 너무 재고가 많다, 재고가 적다 이러한 부분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면 너무 상품을 신라면 같은 경우에 약간 이제 하루에 한 박스씩 파는데 일주일 만에 7박스씩 발주하는 건데 이거를 한 100박스 있다고 그러면 100박스 있다는 상품 회전율이 더해야 되는 거지. 100박스 있다면 100박스 팔 때까지 3개월을 팔아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재고 증가에 따른 보관 비용과 금리 비용이 된다는 거지. 만약에 100박스를 하려고 그러면은 100박스를 보관할 창고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100박스 값이 현금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금융 비용이 된다는 거예요. 재고 증가로 구색 상품 확보가 곤란하더라. 지금 여기서는 신라면 한 가지만 이 얘기를 들었는데 신라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품을 편의점에서 1,400가지의 상품을 구색을 갖추고 팔아야 되는데 각각 팔림새에 의해서 적정한 재고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모든 상품에 많은 재고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상품을 사는데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고 부족 부분은 상품 구색이 부족하여 판매 로스가 발생. 재고가 너무 부족하면 실제로 판매 로스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보유 재고 부족으로 부대 비용이 증가된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재고 종류 및 비용이 있다. 재고 종류. 그 다음에 안전재고라고 하는 거 우리 아까 그 안전재고량은 발주 그러니까
품절 확률을 최소화한다고 그럴 때 안전재고량이 증가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안전재고량의 증가는 발주 리드 타임에 의해서도 또 증가된다고 그랬죠. 한 달에 한 번 발주하느냐, 하루 단위 발주하느냐. 그 다음에 평균 수요량에 의해서도 안전재고량이 증가된다고 그랬어요. 평균 수요량이 얼마만큼씩 팔느냐, 하루에 한 박스씩 팔느냐, 하루에 5박스씩 팔느냐에 따라서 안전재고량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안전재고량은 불확실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재고다. 안전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감소해야 된다. 그다음에 품절, 고객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된다. 안전재고는. 그 다음에 재고 비용이라는 것은 재고 유지 비용은 재고를 보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재고 투자에 따른 재고 비용이라든지 보험료 이런 부분이 재고 비용이다. 주문 비용은 발주 비용, 입고 비용, 건품 비용 이런 거가 주문 비용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재고 생산 준비, 재고 부족 비용 이 부분은 좀 생략하고 재고 유지 비용, 재고 주문 비용, 그다음에 안전 재고 이 개념은 좀 여기서 보완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설명한 거를 개념을 보완 설명을 해서 마지막에 제가 다시 앞으로 들어가서 안전 재고, 재고 유지 비용, 주문 비용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럴 때 여러분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까지 이해가 좀 안 됐더라도. 그 노스나 재고 잃어버리는 건 노스 관리라는데 노스의 개념은 노스라는 영업기간 중에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재고조사 결과 장부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과의 차이를 말한다. 노스 발생 원인은 여러 원인이 있겠죠. 뭐 분실된다든지 도난이 있다든지 종업원이 가져간다든지 뭐 이렇게. 그리고 데이터에 의한 노스 관리를 한다. 노스 관리는 노스 관리 유형은 선도 조화에 따른 가격이나 판매를 한다든지 상품 폐기 처분을 한다든지 고객의 절도 행위라든지 이러한 거에서 노스 유형이 있다. 노스의 기본 원칙은 뭐냐면 노스 관리의 기본 원칙은 어떤 최소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격이나 판매 및 상품 폐기를 통해서 노스를 최대한다. 상품 폐기 시점에 있어서는 꼭 폐기 등록을 하고 보고하고, 그다음에 노스의 종료는 폐기를 한다든지 가격이란을 한다든지 절도를 한다든지 이럴 때 노스가 나는 거다. 노스의 발생 또 원인을 여러 가지 요인으로 나눠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실무적으로 할 때는. 노스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날짜 관리와 선도 관리를 한다. 그다음에 정위치 관리와 안전 노스, 인적 노스, 그러니까 사람에 의한 노스가 되는 것을 어떤 예방한다. 이러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경제적인 주문량을 결정한다고 하죠. 우리가 경제적인 EOQ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죠. 경제적인 재고량을 했을 때 경제적인 재고 얼마만큼 신라면을 얼마만큼 주문할 거냐. 이 부분은 재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례하는 재고 유지 비용. 그 다음에 주문 비용은 주문 처리 비용, 운송 비용, 취급 비용이니까 어떤 반비례를 하는 거죠. 주문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단위당 주문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평균 재고 주문 비용과 유지 비용을 합한 어떤 평균 총 비용이 최저점이 되는 이 점에서 어떤 주문량을 결정한다는 이런 개념이 있다. 그런데 최적 주문량은 EOQ라고 해서 이 부분은 이제 재고 유지 비용 부분에 이 곱하기 C2 평균 주문 비용과 수요량으로 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재고량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재고량은
품절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재고인데 그 안전 재고량은 발주 리드 타임이 발주를 얼마나 자주 하느냐, 한 달에 한 번 하느냐, 일주일에 한 번 하느냐, 발주 리드 타임에 따라서 발주를 하고 나서 리드 타임이라는 거는 얼마만큼 자주 올 수 있느냐, 그 하루 있다 오느냐, 일주일 있다 오느냐, 그 발주 리드 타임, 발주하면 얼마나 빨리 오느냐, 이 리드 타임과 평균 수요일, 품절 확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안전 재고량이 결정된다는 거죠. 평균 재고량은 안전 재고량 플러스 주문량을 2로 나눈 거다. 그래서 기초 재고, 기말 재고 값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보면 라면이 1일 한 박스 파는데 그리고 일주일에 7박스 판다고 그랬을 때 어떤 주문을 한다고 그러면 일주일 단위로 해서 7박스 하면 이렇게 온다 이거죠. 그래서 안전 재고 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 재고를 안전 재고, 품절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재고. 그다음에 입고됐을 때 여기서 이거를 주문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일주일 단위로 시간의 간격에서 이렇게 변화됐을 때 평균 재고는 안전 재고 플러스 주문량의 2분의 1 이게 평균 재고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안전 재고량은 이 부분이 안전 재고량이에요. 그죠? 평균 수요량은 일주일간의 수요량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경제적인 주문량을 할 때 얼마나 하루에 한 박스씩 파는 라면집에서 일주일 단위로 발주한다고 그랬을 때 경제적인 주문량은 어떻게 하느냐. 재고 유지 비용 증가되는 재고의 증감에 따라서 증가되는 유지 비용과 주문 반비례하는 주문 비용에 의해서 총 비용이 결정되는 시점에서 총 비용이 최저점이 되는 거가 주문량이다. 근데 이거를 좀 더 자세히 하는 EOQ로 했을 때는 재고 유지 비용분의 2 곱하기 수요량과 주문 비용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이 EOQ Q는 루트의 C1의 EC2DM이다. 이렇게 외워두면 제일 좋겠고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예제 문제는 한번 대입해서 풀어보고. 근데 이제 여기보다도 제가 이제 재고 관리에 하는 목적이 재고 관리를 과다했을 때 상품 회전율이 저하되고 재고 증가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재고 증가로 구색 상품 확보가 어렵다. 부족했을 때는 재고가 부족할 때는 판매 로스가 발생된다. 보유 재고 부족으로 부대 비용이 증가될 수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재고 관리 목적은 재고 손실을 최대한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재고 재산 증가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 그다음에 최화 불량 재고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 재고 관리 목적이 이렇게 3가지 이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